자,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울 아파트. 그 해답은 무엇인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청약을 이용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뭐 마지막 사다리다. 마지막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 아파트 평균 당첨되는 이 가점, 구간별 가격수 비중입니다. 자, 부동산 124 통계를 통해서 갖고 와봤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평균적으로 당첨되는 가점, 이 점수대 과연 구간별 가격수 비중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2019년도가 밑에 있는 차트고요. 2020년도가 초록색 차트가 있는데요. 자, 2019년도 당시에는 40점 이하, 자, 청약 점수 만점에서 40점 이하인 분들이 당첨된 가구수 비율이 26.4라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고 70점 초과로 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3.3점이 됐다고 하는데 2020년도는 놀라운 좀 결과였습니다. 자, 19년도 당시에 뭐 39점이나 40점을 해서 당첨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게 26.4 가구가 있었다고 하면 퍼센테이지가 있다고 하면 놀랍게도 2020년도에는 40점 이하로 당첨된 가구 비중은 1.8%밖에 안 됩니다. 즉 19년도에 26%가 40점 이하 청약 통장 점수로 당첨이 됐지만 2020년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0점 이하로 당첨된 비율은 단 1.8%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위의 점수 41점부터 50점 사이 커트라인에 들어가는 이 점수대로 아파트 당첨된 가점을 보니까 2019년도 13.2%라고 하면 2020년도는 단 2.4%밖에 안 됩니다. 즉, 이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2020년 기준으로는 50점 미만은 합쳐봤자 4.2%밖에 당첨이 안 됐다. 즉, 서울의 아파트 당첨된 청약 평균 점수 가점대는 최소 50점 이상이 돼야지만 당첨됐고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51점부터 60점 사이도 50%가 안 됩니다. 34.9%. 그래서 즉 청약 통장 점수를 갖고 내가 아파트 당첨된 분들이 절반 미만은 60점 이하입니다. 즉 절반 이상의 당첨 확률이 된 분들은 거의 다 61점 이상의 점수가 되신 분들이 무려 56.9죠. 그래서 지금 현재 청약을 넣어서 내 청약 당첨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뭐 못해도 51점, 60점 사이가 가야 되고요. 최소한 안정권에 들어가려고 하면 60점 이상은 돼야지 아파트 서울 당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약 점수 만점 중에서 60점이라고 하면 무주택 그리고 부양가족 상당히 많아야 될 겁니다. 물론 뭐 통장 보유 기간도 있어야겠지만 뭐 그거는 웬만한 분들 다 채울 거라 생각하면 결국은 무주택 기간 상당히 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도 상당히 많아야지만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청약 점수가 필요 없는 그런 것들 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무순위 청약 신청자입니다. 즉, 청약이 상관없이 무순위로 우리가 하는 추첨을 해서 당첨된 이 신청자 하는 비율입니다. 자, 2019년도하고 2020년도 통계를 갖고 와봤고요. 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 투유가 금융결제원이었기 때문에 금융결제원 통계를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한국감정원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투유 통계를 갖고 왔지만 19년도에 금융결제원 통계, 2020년도 한국감정원 통계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2019년도에 무순위 청약, 즉 무순위로 해서 청약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2019년도는 42,975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무려 19만 9,736명이나 이 무순위 청약 신청을 지원을 해서 거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순위 청약으로도 한번 도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을 따지자면 2019년도 21.6이라는 물론 높은 경쟁률이긴 하지만 21.6이라는 경쟁률이 있었다고 하면 2020년도는 무려 44대 1. 즉, 이 무순위 청약 신청자 하신 분들 44대 1의 경쟁률로 지원을 했다. 그만큼 점점 이 청약을 통한 아파트 마련하기 어려워진다.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지금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서울이 아닌 전국적인 기준을 갖고 왔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무순위 자체가 나오진 않겠지만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 더 있겠죠.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 단지들, 인기 있는 단지들 무순위 청약 신청 경쟁률에 대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역 파크자이 같은 경우가 무려 경쟁률이 16,505대 1이라는 놀라운 경쟁률이 나왔고요. 올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같은 경우도 14,466대 1이라는, 즉 10,000명 이상 되는 경쟁이 뚫어야지만 이 청약이 될 수 있는 경쟁률이었습니다. 자, 2019년도 당시에 2019년 바로 1년 전이죠. 2019년 당시에 최고 경쟁률, 무순위 최고 경쟁률은 성남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최고 경쟁률은 257대 1이었습니다. 자, 1년 사이에 무순위 청약 도전하는 분들이 257대 1에서 최고 16,505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어야지만 자,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청약 홈이 아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쟁을 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자, 자체 홈페이지 청약 같은 경우도 아크로 성수동에 위치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무려 88,208대 1이라는 경쟁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원 영통자이 같은 경우도 무려 33,863대 1이라는 경쟁률을 통해서 그 경쟁률을 이겨낸 분들만 무순위로 청약에 당첨됐다. 상당히 높은 경쟁률들이 이 무순위 청약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 나오진 않았지만 세종 같은 경우에도 한 가구 모집하는데도 24만여 명이 지원했던 그런 뭐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마련하는 방법이 청약 또한 청약 점수가 높아야 되고 또 청약 점수가 높지 않아서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신 경우에도 상당히 거의 뭐 10,00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지만 아파트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8만여 대 1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지만 아파트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점 그래서 청약 시장도 어려워지고 점점 점수가 높지 않으면서 서울에 아파트 마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그나마 서울에 아파트 마련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제 주제는 이겁니다. 재개발로 아파트 접근을 한번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서울에 아파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 뭐 웬만한 25개 자치구 아파트 가격을 보면요, 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로 초기에 투자금 적게 진행하는 것도 향후에 아파트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뭐 높은 청약 점수, 그 다음에 이 내가 부족한 청약 점수나 또는 주택수가 있는 분들은 청약이 쉽지가 않겠죠. 그렇다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무순위로 청약 도전할 수도 없고 점수가 되지 않으면 지원도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 차라리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큰 답안이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촌 그랑자이를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대역 바로 남단에 위치한 대형 2구역에 불리는 이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3층으로 총 1284세대로 일반 분양의 428가구였습니다. 당시. 그래서 올해 2020년도 2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도 자, 분양 시점 가격과 현 시점 가격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당시에 2016년도 당시 분양 시점 당시 가격은 5억 8천에서 6억 3천밖에 안 됐습니다. 자, 4년 전 당시에 가격 형성된 게 5억 8천에서 6억 3천이었습니다. 자, 5구제곱 기준으로 자, 2016년도 분양 거래가 당시 5억 8천에 6억 3천, 즉 6억 원대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면, 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되는 이 시세 14억에서 15억 2천만 원대가 현재 거래되는 시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이 집을 살려면 15억이라는 돈이 있거나 또는 4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6억 정도죠. 6억 정도의 집을 사야 된다. 좀 쉽지가 않겠죠. 그렇다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신촌 그랑자이 초기 조합원이 돼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답안이다. 즉, 이 재개발이 진행되면 당연히 분양가도 높게 측정이 되겠죠. 분양가도 높게 측정될 거고 조합원 물건을 사려고 해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냐? 초기 단계, 즉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직전이나 또는 상당하게 아직 완성되지 않고 구역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큰 투자 포인트다. 즉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뭐 그냥 15억대 지불해가지고 아파트 마련하면 돼요. 하지만 자금이 뭐 녹록치 않거나 또는 뭐 직장 다니면서 이제 뭐 신혼 아니면 이제 사회에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초기 자금이 뭐 7억, 8억에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차라리 소액으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답안이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저는 재개발 초기로 집중을 좀 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 재개발이라는 거는 완성된 단계에서는 이미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 뭐 완성된 단계, 구역이 지정되고 속도가 빠른 지역에 급매로 나온 거에 뭐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은 모든 분들이 시세를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가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급매로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자, 그건 바로 좀 제가 볼 때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냥 뭐 급매를 노리시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예초에 저렴하게 들어간 게 하나의 큰 답안이다. 즉 구역 지정 이전이 가격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죠. 즉 구역이 지정되고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진행될수록 가격 또한 단계 가격이 올라가겠죠. 즉 구역 지정 이전에 가격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구역 지정 이전으로 좀 접근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 이전이긴 하지만 진행 속도가 20년 걸리고 30년 걸리면 내 돈은 묶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 이전에 가격이 저렴한 거 알아보시되 진행 속도, 즉 인근 주변의 재개발 현황, 즉 인근의 주변에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된 지역 바로 옆에 투자한다고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진행 속도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재개발 이제 첫 시작하는 단계보다는 어느 정도 재개발이 완성된 또는 재개발이 진행의 속도가 빠른 지역 인근에 바로 초기 단계에 들어가신다면 상당하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좀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죠. 노후하고 노후된 지역, 그다음 불량한 지역을 좀 체크를 하는 게 가장 포인트겠죠. 그래서 뭐 깨끗한 동네에다 뭐 재개발 나중에 되겠자고 투자하신 것보다는 노후도 불량한 지역을 체크하셔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하는 게 이겁니다. 바로 이 구역 해제된 지역보다는 첫 추진 단계가 오히려 더 수월할 수도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구역이 해제됐다는 거는 중간에 뭐 동의율이 좋지 않았던, 동의율에서 탄력을 했다거나 또는 노후도에서 좀 어느 정도 점수를 받지 못해서 이 해제가 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해제된 지역은 이미 그 당시에 구역이 해제되기 직전에는 구역이 지정됐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겠죠. 자,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구역이 해제된다고 가격이 뚝 떨어지진 않습니다. 뭐 소폭 하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또 재추진할 수 있겠죠. 재추진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첫 추진 단계 같은 경우는 아예 깨끗한 상태입니다. 즉 손때가 타지 않았다. 즉 뭐 거래량도 많지가 않았고 당시에 이제 첫 추진하는 단계다 보니까 뭐 우리가 쪼개기라고 하죠. 그래서 뭐 새롭게 뭐 신축이 막 들어오거나 그런 곳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첫 추진 단계가 오히려 구역 해제된 지역보다 가격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을 갖고 가는 구역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첫 추진하는 단계, 물론 아무것도 없고 허허벌판이 첫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인근에 재개발이 완성된 지역들 인근에 첫 추진하는 단계로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큰 짚고가 넘어가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역 지정 해제 후에 재추진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 자격이 있는지 파악을 필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 산정 기준을 좀 체크를 해서 권리 산정 기준을 체크를 해서 이 프리미엄 가격 타당성이 좋은지 이것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촌 근황자에는 제가 현장을 좀 아마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좀 예시를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촌 그랑자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대형 2구역에 불리는 신촌 그랑자리는 올해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2020년도 2월에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염리 3구역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 자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된 단계나 또는 거의 완성이 막바지 단계가 있는 염리 3구역이 있습니다. 다음 대형 5구역엔 지역이 있고 염리 4구역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는 뭐 염리 5구역이 있겠죠. 자, 염리 4구역과 대형 5구역 비교를 하면 당연히 염리 4구역이 입지적인 부분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2호선 2대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방법은 좋은데, 자, 가격 또한 다르겠죠. 자, 입지적인 지역의 좋은 지역의 가격이 당연히 대형 5구역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비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염리사와 대형 5구역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발생이 되냐면 염리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추진을 했다가 풀린 지역이죠. 즉 입지적인 부분의 가격이 높은 거는 당연히 뭐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형 5구역보다 당연히 염리사가 입지가 좋으니까 가격은 좀 더 비쌀 수 있겠지만 풀린 지역이다? 즉 이 염리 4구역이 풀렸기 때문에 진행이 다시 안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 다시 또 추진되면 물론 훌륭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구역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물론 이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염리 4구역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옆에 이 신촌 그랑자이나 프레스티지자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 대비했을 때는 향후에 이 재개발 들어갔을 때 프리미엄 붙여서 사도 이 가격 이상 따라간다고 하면 물론 성공적인 투자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비용으로 투자하는 게 포인트가 좋겠죠. 즉 염리 4구역 들어가는 도 제가 지난 강의 때 제가 뭐 가격 시세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6억대 뭐 이상 되는 가격 대비했을 때, 자, 대형 5구역은 4억대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가능합니다. 즉 왜 그러냐면 첫 추진하는 단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오름폭이 적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가격이 적어서 재개발이 안 되냐? 아니죠. 대형 2구역 이미 완성이 됐죠. 바로 길 건넌 염리 3구역 지금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대형 5구역 노후도하고 이 동의율만 적용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염리 4구역 같은 경우 속도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빠른 걸 투자하겠다면 염리 4구역 쪽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자금력이 좋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좀 프리미엄 좀 덜 들어간 걸 사고 싶다 하실 때는 차라리 대형 5구역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답안이다. 자, 그래서 제가 뭐 물론 1등이라는 물건이 제일 좋겠죠. 뭐 마포 일대에서 뭐 제일 비싼 아파트 구역이다, 뭐 아파트 뭐 재개발 지역이다 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이 순위권 안에 들어간다면 다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뭐 1등이 있는 1등 단지를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도 뭐 3등 이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 뭐 2등, 3등 이상 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 좀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 포인트는 이미 완성된 지역 인근에 내 돈은 최대한 소액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